제47화 대천마가의 마교 교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47화 대천마가의 마교 교주. 마도천역의 비동. 마도천역에는 천선산맥 자락으로 이어진 회색의 석회산이 있는 곳에 있었다. 마도천역은 마교의 밀지여 마교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으니 신강성의 성도였던 오르목제에서 성인이 달려서 반나절 북으로 달려가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사실 이곳 마도천역은 신강성 출신이 아니라면 이곳을 쉽게 알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이곳에 마도천역을 오르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회색의 야행 무복이었으며 또한 모두 하나같이 머리에 두건을 하여 얼굴에는 눈만 보일 뿐이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산행을 야심한 밤에 하는 것인가? 이곳 마도천역은 천선산맥 자락이 굽이굽이 이어진 산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곳곳에 숨은 비지가 질비했다. 과거 고대의 화산 폭발로 생긴 지형으로 인쇄의 때가 묻지 않은 자연경관은 척박했지만 황홀한 매력이 있는 신비지처를 만들고 있었는데 곳곳에 숨은 온천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숨은 영약도 종종 발견되는 곳이 바로 이 마도천역이었다. 척척척척 슈슈슈슈슈슈슈슈슈. 회색 야행 무복을 입은 자들은 회색빛 석회산을 쏘아져 나가고 있었는데 역시 숙달된 무리민이란 말인가? 이들은 모두 주천화부의 경지를 넘어선 강호 인류의 고수들인가? 하나같이 펼치는 경신법이 표울신보로 보였으니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일반인은 이 회색 잿빛의 산을 오르기도 힘들 것인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신속한 경신법을 밟으며 쏘아져 오르고 있느냔 말이다. 일각의 시간이나 지났을까? 이들은 이 산의 8분 능선에 있었던 신비한 비동으로 하나같이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으니 도대체 이 비동은 어떤 곳인지, 이들이 들어간 비동에서는 매우 뜨거운 기운인지 입구에서 자욱한 김이 흘러나와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이 비동 깊숙한 곳에 온천이라도 있더란 말인가. 아무튼 10여 명의 회색 무인은 비동의 입구를 통하여 호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회색 빛의 석회산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똑똑똑똑똑똑똑똑. 천연동굴과도 같은 마도천역의 비동은 울긋불긋한 빛이 전우좌우 사방에서 신비한 빛을 내는 장소였다. 특별히 야광주가 있었던 곳은 아니었으나 간간히 빛을 비추고 있었던 횃불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곳은 전혀 사람의 흔적이 없었던 곳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곳 비동이 천연동굴이 아닌 것은 아니었으니 그야말로 사람의 흔적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다만 횃불로 인하여 이곳 비동은 자연석에 반사되어 울긋불긋한 모습이었다.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천장에서는 습한 기운이 모여 물방울이 되어 떨어져 내렸다.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칠체보광에 빛이 나는 못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못의 신비한 빛으로 보아 능히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이곳 못에 몸을 담근다면 여러 치유 효과를 봉직하였다. 그런데 여러 연못 중에 중앙의 한 연못에 한 중년인이 얼굴만 내밀고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약간 흑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 누가 봐도 딱 심각한 중상이나 독에 중독된 인물로 보였다. 도대체 그놈한 얼굴로 매우 위험 있는 기세를 보이는 이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그놈한 얼굴을 한 인물 뒤에는 도무사가 검을 차고 있었는데 이들의 눈빛에 매우 짙은 얘기가 넘쳐오르는 모습으로 이들도 그냥 단순한 호위무사로는 보이지 않았으니, 교주, 영화지연에서 나오셔서 이제 무국지연으로 들어야 합니다. 좌측 무사가 안광을 돋은 후 허리를 약간 조아리고 못에 몸을 담고 있었던 중년인에게 예를 갖추어 간언하였다. 이때 중년인은 감고 있었던 눈을 번쩍 떴으며 이자의 눈빛을 보라. 그윽한 심연과도 같았으니
그의 눈빛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듯 깊고 아늑한 눈빛이었으니 시간이 되었는가? 네, 교주. 무국지연에 드신 지가 이미 2시즌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마흔지교를 외우며 망아지경에 들었단 말이지. 몸은 괜찮으십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군. 내가 이곳으로 온 지도 이미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사도는 그저 몸의 고통이 조금 덜하다는 것. 아, 속히 고를 떨치셔야 합니다. 교주, 백만마도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지.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모든 마도인의 것이지. 그것이 아니오라. 아, 나도 알아. 나도 안단 말이야. 나는 그저 모든 마도인의 어버이와도 같은 신분이지 않나. 나 혼자의 푸념이네. 중년이는 못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이었다. 그런데 이자의 몸은 일반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피부가 온통 울퉁불퉁하였으며 여러 근육이 서로 엉긴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허허, 이러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교주, 저희가 부축하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한 달 전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내 몸을 스스로 거동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걸어 다니는 것과 내 몸에서 3알의 무공은 문제없이 전개할 수 있다고. 그러니 그대들은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아니 되네. 아, 알겠습니다. 처벅. 붉은색 영화 지연을 나온 교주란 중년이는 걸음이 조금 불편했는지 몸이 조금 구부정하여 걸었다. 분명히 그는 무언가 매우 불편하여 몸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았다. 풍덩. 스르르르르르. 백만마교도의 주인이며 서쪽 하늘의 주인이라는 자는 오직 세상에 홀로 한 사람만 존재했으니 그는 바로 신강성에 있는 마교 교주 한 사람이리라. 강호 무림으로 본다면 그는 단일 조직으로 최고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일부 이원 13전 16당 24대로 이루어진 조직, 또한 신강 오로목제에는 마교도가 30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원 전국의 점조직으로 100만 마도인이 흩어져 신강 오로목제에 있는 마교 교주 한 사람을 어버이로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 열국의 여왕들은 이 마교의 교주를 보며 대대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어느 때나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었기에 아무튼 뽀글뽀글. 마교주 류중천, 그는 대천마가의 12대 가주였으며 현재 마교의 교주였다. 그는 열화극천 류중천이었으니 그의 벼로가 열화극천이라는 것은 그의 무공의 과거 고대 신화에서 등장하는 추경의 강력한 양강무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절대 무인, 탈마를 넘어선 무인이 지금 이렇게 초라한 병자라니. 뽀글. 푸른색 무국지연에 들어온 마교주 류중천은 머리까지 물속으로 잠겨서 그가 입수한 자리에 물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왔다. 이를 보고 있었던 13전 중 교주전에 소속된 전주 혈영비마 조충은 조금 서글픈 눈으로 교주를 보고 있었으니 도대체 마교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절대 초인인 마교주 류중천이 심각한 병자로 보이는 것인지. 이때 지독한 살기라니. 휙. 혈영비마 조충은 고개를 돌리며 안광을 폭발시켰고 휙. 슈슈슈슈. 색. 웬 놈이냐? 스그렁. 챙챙챙챙. 스공 챙챙챙챙. 사방에서 날아오는 암기는 단도와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혈영비마는 날아오는 암기를 향해 우레와 같은 호통을 침과 동시에 본인의 허리에서 검을 뽑아들어 암기들을 쳐냈다. 물론 옆에 있었던 부관 또한 혈영비마와 마찬가지로 찰나 검을 뽑아들고는 내가 진력을 일으켜 사방의 암기들을 쳐내고 있었는데 슈슈슈슈. 색. 슈슈슈슈. 색.
색,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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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챙챙챙챙챙챙, 챙, 캉, 챙, 챙챙챙챙챙챙, 깡,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수많은 안기는 두 사람이 모두 쳐내기에 중과부적으로 보였다. 두 사람에게 쏘아지는 양이 매우 많았으며 이 암기의 목표가 두 사람뿐 아니라 물속에 있는 마교주 유중천에게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여러 안기가 무극지연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마지천! 혈영비마 조충의 검에서 기이한 빛이 들더니 그의 검은 날아오는 암기들의 시작점을 향해 강력한 검기를 쏘아냈으며 다시 그는 공중으로 비상하며 화령지참! 조충은 공중에서 제비를 여러 번 돈 후에 좌에서 우로 검을 휘두르며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쳤는데 이 비동에서 그의 외침으로 인하여 사방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퍼져나갔다. 물론 그의 외침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암기를 쏘아낸 시작점에서 여러 사람이 튀어나와 공중으로 비상했으나 두 사람은 조충이 쏘아낸 강력한 검기에 맞고 요절했는데 떨어진 두 사람은 정확하게 허리가 잘려 두 동강이 나서 바닥으로 떨어진 후 사방으로 피를 튀기며 지랄 발광하다가 죽어버렸다. 허허, 떨어 죽어버린 두 사람은 허리가 잘리는 고통이라도 비명을 조금도 흘리지 않았으니 도대체 이 살객들은 어떤 훈련을 받은 것인지. 휙킥, 휙킥, 휙킥. 두 사람이 죽었지만 공중에서 떨어진 인물들은 하나같이 연한 동작으로 무무를 펼쳤는데 그는 각자 현란한 보법을 밟으며 몸에서 혈도, 단도가 쏟아져 나왔다. 허허, 이들의 비도술은 이기어도의 무공이란 말인가. 이 살자들이 이기어도를 시전할 수 있는 공력과 내가 공부를 가졌더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들 8인물은 분명히 최소강호 무림에서 초절정의 고수들일 것인데 이들의 공력이 한갑자 반이 넘는 공력을 가진 고수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펼치는 비도술은 환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혈영비마 조충은 마교 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는 마교 호법 가문인 아수라 폭풍과도 뇌전마가 출신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마교의 절대 12기둥인 절대 12가 출신도 아니었다. 그저 마교에서 이름 없는 사천마가의 출신으로 유중천이 소교주 시절 천인대전에 동행했던 자였으니 그가 과거 소교주로 정식 인정받았던 때에 그의 눈에 들어 50여 년을 함께하고 있었다. 물론 교주 유중천은 적과의 교전 중에 그에게 뒤를 맡길 만큼 매우 신뢰가 두터웠다. 그러니 그의 실력은 어떠하겠는가. 두말하면 잔소리. 현재 혈영비마 조충은 자신의 비전신법인 혈신보를 밟고 있었으며 그가 움직일 때마다 붉은색 신형이 잔상을 남기며 비동을 날고 있었고 이 잔영으로 인하여 상대는 매우 고전하고 있었다. 상대의 6인물은 비도, 비술, 도원격파, 역천출세, 줄기분쇄, 슈슈슈슈, 색, 색, 슈슈슈슈, 색, 색, 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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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둑, 투둑, 투투투투투투투, 투툭. 8명의 회색 무복의 은자 중에 6사람은 혈영비마와 어울렸으며 나머지 2사람은 다른 교주전 전주, 혈영비마의 부관과 혈전을 벌였다. 이들의 결전은 일각이 이어졌으며 녀석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수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암살과 유인 암살에 실전 무공으로 공격만 일삼는구나. 그렇다면 조충은 보보를 급하게 놀렸으며 그의 얼굴에 미소가 짙게 보였으니 달리살두 우계승천 이리 더 살. 조충의 검은 들이게 회전하여 그의 손을 떠나 멀어져 갔다. 허허, 검사가 싸움을 포기할 때 검을 놓아버리는 수가 있었으나 휙킥, 휙킥, 휙킥. 조충의 검은 점점 빠르게 회전하며 또한 크게 회전하여 비동의 공간을 유영했는데 이 검은 좌우로 갈지자를 짓더니 퍽,
스각. 휙킥, 휙킥, 휙킥. 두 사람의 살자들이 공중에서 요격당하여 좌우 벽면으로 날아가 벽면에 부딪혔고 그들은 각자 가슴과 수급이 베어져 즉사하고 말았다. 오, 진정한 이기어 검이란 말인가. 조충의 검은 그에게 돌아온 검이 아니라 또다시 내 사람을 노리며 쇄도하였다. 바로 검에서 검붉은 빛을 내며 유성처럼 돌진하는 것이 아닌가.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스사각. 다른 두 사람도 날아가 각이 떠져서 그들의 육체는 조각으로 떨어져 내렸고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혈영비마와 목숨을 결했던 두 인물은 날아오는 검에 신형을 피하여 지면으로 떨어져 내렸는데 갑자기 혈기, 도해, 펑. 육참, 도력, 펑. 허허, 이런. 신법을 밟고 떨어지던 두 명의 회색 무보기는 바로 교주 류중천이 몸담고 있었던 무극지연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때 물속에서 강력한 장력이 튀어나와 한 녀석을 작살내었는데 사지와 오장 육부는 모두 조각이 나서 걸레가 되어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다른 한 녀석은 물속에서 튀어나온 류중천의 혈수에 가슴이 뚫어져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으니 헥. 슈루루루륙쿵. 척척척 척. 이런. 열화극천 류중천의 신의를 보라. 비록 그는 방금 무극지연에서 튀어나와 벗은 몸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강력한 마공으로 두 사람의 살객들은 결단이 나서 죽어버렸고 그는 비록 근육이 엉긴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허공답보를 전개하여 천천히 지면으로 내려왔다. 역시 그는 백만 마도인의 주인이란 말인가. 아직도 자객이란 말인가. 교주전의 전주는 당장 오노목제 마교 본전으로 가서 신마부의 부주를 불러와라. 그리고 당연히 호법 가문의 두 가주를 내게 불러와서 이 일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다. 또한 대장로도 당장 이곳으로 달려오라 하라. 오늘 나의 치료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열화극천 류중천은 절대로 화를 내는 인물이 아니었으나 최근 3개월 동안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하여 매우 화가 치밀었던 모양이다. 일전의 사태 때문에 드디어 그는 칼을 뽑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10명 중에 8살객을 해결한 두 인물은 교주 앞으로 보법을 밟고 신속하게 다가와 그 앞에 오체복지하였다. 그리고 소자, 교주전 전주 조충의 명을 시행하겠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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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중천의 온몸에서 묻어있는 물기는 수증기가 되어 비동 천장으로 올랐고 스스스스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츠. 혈양대마 조충은 바닥에 이마를 3번 찌은 후 매우 신출귀몰하게 신속히 사라졌고 이를 보는 마교교주 류중천의 호흡은 조금 거칠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